아테온 차량 봤을 때는 이전에 CC를 삭제하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운행을 해보면은 이게 보통 차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절감을 하게 됩니다. 외관 디자인 가지고는 이 차량을 다 알 수가 없고, 핸더 부분 쪽에 엘레강스라고 패스트백 디자인이 이쪽 뒤쪽 부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디자인이 패스트백 디자인인데 상당히 멋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이쪽이 짧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패스트백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 대신 뒷유리를 넓게 둔 거, 그런 디자인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패스트백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슬림한 그런 느낌, 매우 멋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실내 공간도 보니까 괜찮네요. 키가 180인 제가 앉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여기 프레임리스 형태의 그런 도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멋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원래 트렁크가 이쪽에서만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면은 저 뒷유리까지 다 열리는 패스트백 디자인 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놀래거든요. 뒷유리가 확 열려버리니까 SUV도 아닌데 이렇게 열리니까 놀라게 되는데, 이런 구조의 트렁크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장점이 되고 있고요. 손잡이 쪽에 이렇게 마린이 되어 있고 전동식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슬며시 닫히네요. 최근에 제가 C클래스 시승했었는데 쾅 닫히는 게 재미가 있었는데, 낮에 봤을 때는 이쪽 이런 데는 이제 블랙으로 딱 처리를 했고 안에 붉은색 있고 이러니까 이게 3D 느낌 드는 게 부분 변경 차량이고요. 아테온 딱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아래 마켓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쪽에 배기구 2개 이렇게 보여지네요. 많이 쓰는 그 피렐리 피제로 들어가 있고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딱 차량 크기에 맞게 딱 적당한 휠의 크기로 보여집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식상한 면이 지금은 들게 되네요. 하도 많이 봐서. 이 높이까지 열립니다. 와, 이 정도까지 열리는 거 볼 수가 있고, 천장 위에 위쪽에 지붕이 낮을 때 좀 조심은 해야겠네요. 너무 높게 열려서. 이렇게 삼각대 이쪽에 달려있네요. 좀 처음 봤는데 트렁크 깊이가 좀 깊은 편이고 매우 넓은 이 트렁크 공간, 이 부분이 일체형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된 아테온의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깊이감과 넓은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 두 번 담게 됩니다. 엔진룸 한번 열어보면은 흡차함재가 잘 되어 있나 본데, 엔진 후드를 열게 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은 생각까지 드는데, 디젤 엔진 차량이고 이게 288 엔진인데 에보 2.0 TDI 엔진, 디젤 엔진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전보다 승마력 상승한 20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40.8입니다. 일소산업을 낙스 관련돼서 이제 디젤 차량은 봐야 되는데 이전보다 약 80% 정도 저감을 시켰습니다. 친환경적인 면을 생각한 거고 규제를 고려한 거고요. 유럽의 그런 배출가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을 맞추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엔진 후드를 여니까 상당한 그런 엔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지긴 하는데, 실제 운전에 주행할 때 보면은 엔진음이나 어떤 외부 소리나 엔진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은 전혀 없고, 그런 부분, 소음과 진동, 그 부분은 우려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상등 한번 점등해보고, 내려보면은 사이드 쪽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전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 전등으로 나오네요. 비상등도 이렇게 켜지는 형태. 실내는 닫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주 부분도 이렇게 좀 살짝 각도가 있어서 누르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이쪽 측면에도 카본 소재로 이렇게 된 거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반퍼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잘 많이 주행할 때, 고속 주행할 때 이렇게 잡는 부분, 여기 버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그 차량 그런 보조 시스템
관련된 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정하는 건데, 이거 보조 시스템 여기 계기판상에서도 여기 눌러서 페이지 넘겨서 뜨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뜨게 설정 뜰 수 있게.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대시보드 딱 적당한 높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데 이제 스포츠성 차량이 만져보면은 이것도 장식만 해놓는 게 많은데, 이 차량은 진짜 그 카본 소재인데요. 진짜 카본 같고요. 끼워지기로는 플라스틱 소재는 아닙니다. 운전석에는 손잡이 없고, 여기 룸미러는 이제 프레임리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내등 켜게 되고, 좋은 게 뭐냐면은 리어 쪽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켜줄 수가 있고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막 켜야 되는데,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 열면. 그리고 위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열고, 이 정도만 열립니다. 1열만 열면은 이렇게 개폐가 되고, C타입 포트 2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꽂고 나서 여기도 이제 파여져 있고,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살짝 파여져 있기 때문에 선이 그냥 이런 식으로 닫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선이 뭐 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가보면은 조정을 해보면 GCC에서 그냥 컴포트면 컴포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더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조향도 노멀과 스포츠가 있고, 구동장치, 엔진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있고, ACC도 4가지나 있네요. 이렇게 있고, 라이트 관련돼서도 2가지로, 에어컨도 에코랑 노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앉는 편인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시트는 가장 낮춘 상태고요. 지금 넓게 열리네요. 그래도 이렇게 앉으면은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면은 주먹 뭐 이 정도 여유 있는 공간 나오고, 이런 팔 부분, 이쪽 부분도 상당히 넓고, 여기 많이 파여져 있는데, 패스트백 디자인이라서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헤드룸 손바닥 한 2개 정도 들어갈 공간인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전혀 문제 없고, 시트도 가장 낮춘 상태인데 발 공간은 넉넉하고, 이렇게. 다만 여기 이제 센터 터널 쪽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공간을 해치는 면이 있고, 여기는 얇은 시트백 포켓은 얇은 소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재감 정말 상급입니다. 이런 소재감. 앞에는 뽕뽕 뚫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통풍 시트 때문에 그런 거고, 앞과 뒤에 그런 시트 재질은 같지 않습니다. 시트 두께는 뭐 이 정도 두꺼운 편이고, 이게 많이 푹 꺼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엉덩이가 상당히 편할 것 같고, 이렇게 공간을 잘 확보해주는 그런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각도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허리각도 너무 세워져 있다 이런 생각 안 들고, 딱 적당히 뉘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편안함을 주고 있네요. 컵홀더 이렇게 내리면 가죽 소재감이 너무 좋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 작은 거 하나 더 있고, 이쪽에 스키스로 되고, 아이소픽스는 밀어서 여기 거는 형태. 허리각도 조절 당해 그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근데 각도는 괜찮습니다. 여기 발매트 쪽은 여기 거칠거칠한 게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열선 3단계 마린이 되어 있고, 송풍구 이쪽에 이렇게 있고, 열선 3단계, 온도 조절할 수 있고, 바람 풍량은 1열과 2열 동일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열면은 12V 있고, C타입 포트 1개 있습니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손잡이 부분 이렇게 램프 잘 위치감 알려주고 있고, 룸램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있네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 이런 소리가 납니다. 터치식은 아닙니다. 그냥 바로 한 번에 켜지는 형태. 이런 식으로 2열을 이렇고요. 밝기는 밝습니다. 밝기는 상당히 밝은데, 그리고 1열은 야간에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도어 쪽 창문 열림 방지 버튼은 누르면은 이렇게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락 버튼도 이게 손잡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서 락이 걸리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손바닥만한 크기, 공조정치는 이제 다 터치식 형태로 되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 스타트 앤 스탑 버튼 이쪽에 기어노브 왼편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토홀드도 이런 식으로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여기 컵홀더 여기 램프가 있어서 위치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섬세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핸들 이런 식으로 램프 볼 수가 있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쭉 있고, 정말 기본기가 다른 차네요. 오늘 제대로 시승 오늘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행상도 그 절도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푸조나 프랑스 차 탈 때 그런 느낌 많이 받게 되는데, 기본기부터가 다르다는 생각이 아테네 시승하면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훌륭한 기본기 느낄 수가 있는, 도심 상황에서 그런 곳에서 주행을 할 때도 브레이크 거는 거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잖아요. 막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 그때도 제동력이 너무 훌륭하고 막 이러니까 제동의 순간에서도 그렇게 뭐 스트레스가 이렇게 일반 그런 제동할 때보다 적더라고요.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D6 이런 식으로 해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그런 단수 표시해주는 것이 시각화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매우 강직하지만 그 부드러운 느낌을 가미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고속주행에서 강직함을 느끼면서 주행하지만 편안하게 운행을 해나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쓸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픽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해당 기능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발 공간 쪽 부분도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어서 좁은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차들 보면은 무릎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센터페 시야가 너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비좁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헤드레스트의 앞뒤 이동이 이게 되냐 안 되냐 큰 차이를 준다는 걸 C클래스하고 지금 최근에 시승했던 C클래스 그리고 아티움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티움 같은 경우에는 시트 앞뒤 조절이 상당한 범위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끝까지 당기면은 시트를 눕혀도 헤드레스를 앞으로 최대한 당기면 허리는 편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보면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자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핸들이 조금 딱딱한 편에 속하기는 해서 이렇게 주행할 때 보면 여기 손바닥에 조금 좀 아픈 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운전이 재밌습니다. 제동도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제동에서 있는데, 제동도 너무 믿음직스러우니까 재밌고 피곤함이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강직한 그런 군인 같은 느낌이 있지만 또 이렇게 승차감이 그렇다고 뭐 스포츠 모드로 한다고 해도 뭐 불쾌감이나 어떤 딱딱함으로 인해서 어떤 충격을 크게 받는다거나 몸이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그 강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행 느낌을 주는 차인데, 승차감에서는 또 부드러움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미가 잘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 그 상황에서 지금 산길을 가고 있는데 매우 부드럽고 사뿐하게 여유 있게 산을 타고 있네요. 항상 같은 곳에서 거의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클래스도 산길을 올라갔었고, 뭐 여유 있습니다. 핸들의 느낌이 좀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손이 피곤하거나, 아까 오늘 시승행사가 토리스 시승행사가 인천에서 있어서 갔다 왔는데, 오래 주행을 했는데도 뭐 손이 피곤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내리막길 가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동력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그런 제동 감각을 주는 게 있습니다. 간직함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프레스티지 세단이기 때문에 전폭이 조금 넓은 느낌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안전장비나 편의장비에 대해서 많이 차량 볼 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은 주행을 봐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기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차의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 제조사의 기본이 주행에서 이제 다 주행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차량 보면은 반절주행 실력 상당히 좋잖아요. 좋은데 승차감 같은 게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 상당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폭스바겐의 아테온 차량, 군인 같은 강직함이 상당한 매력으로, 차가 끼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박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삐 소리와 함께 여기 이제 제동하면서 그 브레이크 페달 밟으라는 그 표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뜨는 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많이 차서 지금 이거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4개 순환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있는 상태라서 온도 차이 때문인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끼네요. 램프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상당히 밝죠? 지금 이 정도? 램프 밝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이거를 너무 경험을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상당히 밝습니다. 화면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요. 너무 밝죠 지금? 노면 봐보세요 지금. 20도 풍에 약하게, 노멀 모드, 공정의 한도로 이쪽 이게 편안히 달리고 있는데요. 출발부터 연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15.3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18 정도로 알고 있고요. 탔는데 지금 첫날에는 저녁 늦게 받았고, 이렇게 지금 이틀 정도 시승을 했는데요. 아직도 670 남았네요. 차 및 재출발 지연이 되고요. 여기 차 상황에서는 여기 차선은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지금 차선 유지 보조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회색 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ACC 준비 완료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속도 설정은 여기 녹색 표시가 제가 설정한 속도의 설정입니다. 지금 그 반절주행 관련된 안전보조 기능을 이제 뷰를 눌러서 키운 상태고요. 지금 이게 딱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차선과 차 표시와 이 계기판 표시가 녹색으로 들어왔을 때 반절주행이 활성화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표시, 지금 차선이 흰색으로 된 거, 그 차간거리 회색으로 뜨는데 활성화가 된 게 초록색이 아니고요. 앞에 차가 이 정도 있으면은 차량 표시가 뜨게 되고 되어 있습니다. 반절주행 관련된 요 설정이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설정할 때 상당히 편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중앙유지 보조 수준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또 어라운드 뷰가 제공이 되는데 야간에 보니까 조금 탁한 느낌은 있네요. 근데 뭐 보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은 없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 자체가 요즘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손바닥만한 크기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느낌은 있는데, 뭐 쓰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이 각도 조절은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 해당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3D라고 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광각처럼 포징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 좀 근데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이게 방향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차가 막 돌아가네요? 아, 좀 어설프긴 합니다. 지금 요즘에 너무 좋은 3인수 더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좋은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면 되는데 좀 어렵네요. 이런 형태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전방 상황 보면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좀 그렇네요. 제네시스나 이런 차량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경험을 해버려서 근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요즘에는 타이어 구르는 것까지 나오고 막 제동등까지 막 나타나고 이러는데 지금 움직여도 타이어는 휠은 가만히 있네요. 현재 상황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섬세한 세밀한 부분까지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